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사기는 재산을 보호하는 법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재산을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사기 범죄 유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은 투자 사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단계 사기,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언제나 이렇게 뉴스로서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좀 진화된 아예 개인의 정보를 다 해킹하는 이런 범죄로서 스미싱이라는 범죄 유형도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극단에서는 중요한 범죄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기 유형을 들 때는 일단은 채무, 돈을 빌려줘.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갚을게. 이랬는데 믿고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로서 제가 일을 할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고민되는 범죄 영역이 이런 채용 사기예요. 피해자는 사실은 굉장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의 경계선에 서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돈을 빌려줄 때 뭐를 쏘갔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돈을 갚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빌려주면서 어떻게 믿었느냐를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단순히 그냥 민사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되지 이거를 무슨 사기까지 돼 이러는 평가를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 어떤 자료들을 챙기셔야 될까요? 일단은 차용증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그냥 송금만 했는데 나는 돈을 1,000만 원 보내줬어요. 이렇게 현금, 송금증 이것만 가지고서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방 이체가 되니까요. 근데 이랬을 때는 해석의 여지를 두게 돼요. 이거는 빌린 게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용도로 아니면 제가 옛날에 오히려 빌려줬던 거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아니면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받은 겁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변명을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게 되거든요. 내가 돈을 줬을 때는 왜 돈을 주는지 상대방하고 합의하에 문건을 작성하라는 거. 이게 가장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돈을 너 어떻게 갚을 거야? 언제 어떻게 갚아줄 수가 있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에요. 막 지인이 내가 막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뭘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언제까지 갚겠다. 변제 기한을 문건을 작성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명확하게 써두세요. 이거를 언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그래야지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 소송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게 바로 차용증서라든가 문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말만 믿지 말고 그러면 그게 너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문건에는 작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녹음을 저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유튜브를 할 때 여러분들께 증거 확보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은 개인이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런데 녹음은 그런 너무나 아주 증거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와의 상대방과 대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녹음이 하두면 너가 어떻게 돈을 갚을 건데 네 경제 사정이 지금 어떤데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뭐를 나를 속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돈을 빌려줘. 나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지인 간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차용 사기. 피해자는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그냥 제가 어려워져서 못 갚았어요. 빌려주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려운 거 알고서 빌려줬는데 이게 무슨 사기인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기 범죄가 되기 어려운 유형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챙기라고 그랬죠? 차용증, 문건을 받아라. 그 문건에 가능하다면
언제 갚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를 어떻게 계산해서 주겠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넣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려주게 되는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네가 왜 어렵지? 뭐가 어려워서 어떤 경우가 되고 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갚을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문건을 작성하시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녹음을 하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 좀 더 엄격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다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